저는 50이 넘은 평범한 아내예요. 믿었던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서 무려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SNS를 뒤지던 날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지만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한동안 무너져 있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펼친 부처님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안고서도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결국 남편도, 그 여자도, 그 상처까지도 이겨내며 제 인생을 되찾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50을 넘은 평범한 아내예요. 동갑인 남편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조용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정말 좋아했어요. 등산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했고 주말이면 큰 버스를 타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곤 했죠.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말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등산 동호회는 불륜의 성지라는 이야기를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곤 했지만 남편은 그런 곳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엔 나도 같이 가볼까? 하고 물었어요.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해보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걸 봤어요. 평소라면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눈빛부터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초대 손님은 안 받아. 동호회 규칙이야라고 말하는데 왠지 억지로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이 활동하는 등산 동호회 SNS에 조심스레 들어가 봤어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다른 계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계정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과 공통된 장소, 공통된 태그, 비슷한 날짜 너무 많이 겹치더라고요. 40대 초반의 돌싱 여성 계정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지역의 카페 사진이 그 여성 계정에도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라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하고요.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이 부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사진과 시간들을 보여주자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3년 정도 됐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게 헤어질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짐 싸서 나가. 그날 밤 남편은 그 여자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해줄 생각이 없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라진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혼자 밥을 차리려 앉으면 젓가락을 들 힘도 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날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분노와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남편은 떠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말하는 건지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집에서는 태연하게 가장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지나가는 말처럼 정리하자고 말하는 게 참 억울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버티고만 있을까? 남편은 이미 마음도 몸도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더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최소한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해야겠다고요. 남편이 요구하는 이혼에 바로 응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 흔들린 삶, 무너진 신뢰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렇다고 저를 버리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정리하고 걸어서 시장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어색함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죠.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차분해졌어요. 급할 사람은 남편이지 저가 아니니까요. 3년 동안 저를 속였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게 제가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면 짧게만 답했고 이혼 요구를 해도 생각해 볼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속았는지 생각할수록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여자와 남편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법률 상담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억울함이 하나하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외도한 증거도 있고 상대 여성도 확인되셨다니 선생님이 너무 불리하게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억울하게만 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나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상간녀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소장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전화를 해왔어요. 이게 뭐야?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남편은 당황하더니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그 여자한테까지 왜 그래?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속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여자에게도 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또다시 연락을 해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 편하게 해줄 생각 없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내뱉고 난 뒤 숨이 시원하게 트였어요. 그동안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고 늘 희생하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무너졌던 시간, 눈물 흘렸던 시간, 다 값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라는 건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 소장이 전달된 뒤 저는 잠시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집안이 조용해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여러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상처, 억울함, 허망함 마치 한꺼번에 밀려오는 파도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작은 불교 서적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남편과 절에 갔다가 기념으로 샀던 책이었죠. 자연스럽게 펼쳐진 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 일어서는 과정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느리게 올라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책 한두 장씩 읽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독였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 용서와 지혜만이 고통을 놓아준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을 가장 옥죄고 있는 건 남편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분노와 상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겠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복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도 저는 실질적인 준비를 계속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남편의 경제적 상황도 차분히 파악했어요.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면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요구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끝내고 서로 편하게 살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길이고 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려고 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느꼈겠죠. 며칠 뒤 저는 가까운 절에 들렀어요.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마당 한쪽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서고 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내 인생을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 저를 내려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편과 그 여자 쪽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화난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황하고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제가 말없이 참는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와 차분히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묵직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떠올랐던 부처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물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이긴다. 저는 그 말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꺾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는지 전화를 걸어 그 여자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하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만든 일이에요. 저는 그저 법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울지도 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쉽게 끝낼 생각 없어요. 그 말이 제 스스로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타협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 정황은 명확했고 그 여자와의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됐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결국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과의 이혼 문제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어요. 판결이 난 날 법원을 나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기쁨이라기보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깊은 숨 같은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떠올랐던 부처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겼어요. 남편도 상처도 그 모든 날들도 이제 제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혼자 절에 다시 찾아갔어요. 홍단풍이 살짝 남아있는 겨울 산길을 걸으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걸어가고 있구나. 절마당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복수를 완성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들려준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이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자.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도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도. 이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먹는 아침 식사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제 속도로 사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내가 나를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은 사람으로요. 남편의 3년 불륜으로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결국 저는 그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다시 일어섰어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내가 나를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남편도 상처도 과거도 놓아주고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은 사람으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